온라인 입시 설명의 최고수 김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의학계열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이라고 하면 4개 정도를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의대가 있고요, 그 다음 치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대가 있겠죠. 그래서 의학계열은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매우 선망하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불문하고 좀 계열별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고수에서 특집으로 4회 제가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의대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의대. 자, 의대는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 의사가 되는 길은 총 41개의 기관을 통과해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41개가 어떻게 41개냐? 의대가 38개고요. 그 다음에 의전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가 더 있는데요. 요 2개는 우리가 이제 의전 갈 때쯤이 되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3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전 과정만 먼저 좀 잠깐 얘기하면, 의전은 보통 대학교 4학년을 나오고 미트 시험을 합격하고 전형 과정을 통과해서 의전을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을 4년 다니고 의전을 또 4년 다녀야 되니까 8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고3 학생이라면 대학에 가게 되면 18학번이 되죠. 18, 19, 20, 21. 그러면 22학번으로 의전에 들어가는 코스가 있다. 모르는 분들은 말이죠, 의전이 다 폐지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전이 다 폐지되는 게 아니고 3개는 남습니다. 건국대, 강원대, 차의과대 요 3개 129명은 남으니까 만약에 내가 의사의 희망은 있는데 의대를 못 갔다고 해서 희망을 꺾지 말고 뭐 특히 생명과학부나 화학부 같은 데 입학해서 꾸준히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의전에 합격할 수 있다면 건국대, 강원대, 차의과대 이 3개를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네, 그거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의대에 집중해 봅시다. 이게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의대입니다. 이건 대학생이 갈 수 있는 의전이고요. 한번 볼까요? 몇 년 과정? 6년 과정이고 의예과 2년, 본과 4년. 우리가 잘 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 뽑는 거 봅시다. 올해 2018학년도는 37개 대학 2,581명이 뽑습니다. 그에 반해서 올해 합격하지 못하고 내년에 재도전하게 되면 2019학년도가 되겠죠? 학교가 하나 늘어납니다. 제주대가 늘어나서 38개대가 됩니다. 그럼 제주대는 이때까지 의대가 없었느냐?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의대가 전형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건 제주대가 늘어나서 2,92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대를 가려면 2,500명 정도, 한 해 뒤에 재도전하게 되면 거의 3,000명가량을 뽑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대를 가는 학생이 복받은 학생들일 수 있어요. 한 몇 년 전에는요 2,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의대가 늘어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의대에 들어가기도 쉬워졌고 의대에 최상위권 들어가기가 좀 쉬워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다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대 인원 변동에서 좀 보면 말이죠. 의대는 작년에는 2,480명 뽑았는데요. 올해는 101명이 증가해서 2,581명을 뽑습니다. 요것 말이 좀 조심하실 게,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방송이라든가 보면 이 수치가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근데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의대 학생을 뽑는데 동점자가 발생해. 그럼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죠. 동점자 처리 기준을 돌려봐도 동점이야.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정원이 72명이었는데 어떤 해에는 73명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명 더 뽑았죠? 그러면 2년 뒤에 한 명을 덜 뽑아야 돼요. 알겠죠? 거꾸로 어떤 한 해에는 미등록으로 인해서 한 명을 못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 합격을 시켜도 되는데, 추가 모집을 해도 되는데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2년 뒤에 그 한 명을 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한 명씩 인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에는 2,58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작년보다 101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는 무려 308명이 늘어나서 2,929명이 됩니다. 이게 왜 늘어나는가? 이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인원이 그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2021학년도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전반적 대학 입시제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의대 인원이 그것 때문에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대, 한의대, 칭의대는 수의대는요, 아주 교육부의 엄밀한 통제하에서 인원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한 명, 두 명도 마음대로 못 고쳐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의사의 수급 계획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2,929명은 딱 이렇게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 의사의 수급 계획을 전체 의학계와 교육부 차원에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럼 2021학년도에 뭐 어떤 변수들이 의대 모집 인원의 변화를 가져오냐?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서남대 의대. 의대는 말이죠, 매년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과연 의사를 잘 길러낼 만한 그런 환경과 시설과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는지 이거를 심사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문학과가 약간 좀 문학을 잘못 가르쳤다. 물론 사회에 피해가 있죠.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잖아. 근데 의사를 잘못 길러내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데요, 이 인증을 계속 서남대 의대가 좀 자발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증 취소가 될지 몰라요. 그럼 인원이 줄어들겠죠. 서남대 의대가 40몇 명 되는데. 두 번째 변수는 뭔가 하면요, 의학전문대학원 이 3개입니다. 이 3개가 중간 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도 안 하고 나도 의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 의대로 돌아가게 되면 의학전문대학원 인원이 빠지는 게 2년 전에 의대생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해가세요? 의전생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게 빠지면 예과 2년을 거친 학생이 본과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걸 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전을 뽑지 않기로 된 2년 전부터 의대 인원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의대 인원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예. 만약에 2021년부터 나는 의전을 안 할 거야. 그럼 2019학년부터 늘 수도 있어, 심지어. 예. 세 번째 변수는 뭔가 하면 말이죠, 국립보건의대입니다. 사실 의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편중돼 있고 중소도시나 시골은 좀 적죠. 그래서 국립보건의대가 전 정권서부터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중소도시나 시골에 의무적으로 의사활동을 하는 뭐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넓은 국립보건의대를 만들게 되면 의사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원 변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전이 막 생길 때, 의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부터인데요. 의전이 생길 때부터도 나는 의전으로 안 가, 그냥 의대에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했던 학교가 14개 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찍으셔도 됩니다. 화면을 찍어도 잘 나옵니다. 쭉 순천향대부터 쭉 보이시죠? 이런 대학은 계속 의대였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없습니다. 2017년, 19, 20, 22년까지 21년 전에는 인원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올해 인제대가 2년 전에 한 명을 더 뽑아서요, 올해는 한 명을 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890명이 아니고 올해 한 해에 한해서 889명을 뽑고요, 내년은 다시 890명으로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의 대학들이고요.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그때 정부가 의전으로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의전으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 가고 일부는 안 가고, 반씩 보내고 반씩 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의전원과 의대를 병행하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주로 국립대거나 상위권 의대들입니다. 보세요. 국립대 보이시죠? 서울대, 전남대, 이런 충북대, 이런 국립대가 보이고요. 인기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의대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단계적으로 의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보여서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바로 올해입니다. 2018학년도에
135명, 서울대가 40명 증가, 연세대도 역시 40여 명 증가하고요. 영남대는 2년 전에 한 명 못 뽑아서 그냥 한 명 더 뽑는 거예요. 다음엔 다시 76명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요 대학이 92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926명. 보이시죠? 잘 보이시고 찍어두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분류할 대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전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서 의전으로 쫙 갔다가 다시 의대로 쫙 돌아온 그런 학교들은 좀 인원이 팍팍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냐? 올해 일단 인원이 안 늘어납니다. 경북대는 한 명이 줄고요. 2년 전 때문에. 언제 늘어나느냐? 내년에 늘어나요. 2019학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이게 바로 300여 명대 늘어나는 인원이 전부 여기서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대학들이 있는가 보니까 지방 국립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중상위권 의대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인기 있는 가톨릭대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따라서 의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걸 잘 보시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 올해 인원이 100여 명가량 늘어납니다. 네, 매우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300여 명가량이 늘어나서 총 2,900명이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인원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실패했다면 사실 의사에 대한 희망을 한 해 실패했다고 포기하기는 좀 아깝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뽑으니까 좀 더 의지를 갖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은 말이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좀 복잡한 학교인데 제주대하고 동국대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대에 관련 학생들이 도대체 올해 제주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국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는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이건 제가 깊이 설명 안 하겠어요. 왜? 없어졌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제주대는 동국대는 작년에 없어졌고요. 제주대는 올해 3월달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자꾸 있었다 없었다. 제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쨌건 이것도 일종의 전문대학원 과정이었거든요. 예, 고등학생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됐냐? 제주대는 올해 안 뽑아요. 그래서 올해가 37개대가 되는 거예요. 대신 내년에 40명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수급 계획에 딱 맞출 수 있게 돼요. 동국대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 뽑았어요. 대신 올해부터 49명을 계속 뽑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다 2019학년도에는 정확히 40명, 49명을 뽑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학석사 통합과정 폐지 때문에 제주대가 올해 의대를 모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의대 인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됐습니다. 다른 거 들춰보지 마시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니까 확정된 수치입니다. 이걸 갖고 의대 인원을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명 뽑는지 알았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문과가 의사가 되는 방법. 원래 의대라는 것은 이과가 가는 거죠. 예. 의사는 자연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것은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단지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살점을 뜯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을 대하고 있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몇 년 전에 무슨 신해철 씨 그런 사고 같은 좀 슬픈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적인 어떤 윤리의식도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인문계가 의사를 낼 수 있는 티어를 조금씩 만들어서 계속 뽑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죠. 어떤 학교들이 그런가 봅시다. 수시로 뽑고 있는 학교가 고신대와 순천향대가 있고요. 정시로 뽑고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와 순천향대가 인문계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만들어놨는데 실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치여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봅시다. 고신대부터 볼게요. 고신대는 학생부 교과로 일반고 35명, 지역인재로 15명을 뽑는데 인문계, 자연계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분리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함께 뽑는 거야. 근데 그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사탐을 선택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인문계에서 지원한 학생이라면 국어,
수학나 영어 3개가 모두 1, 1,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인문계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기 쉬워요? 못 들어가요? 무슨 못 들어갈 거 없잖아요. 어차피 이과가는 의대 가고 싶은 문과 학생은 111 나오지 않겠어요? 네. 111을 못 먹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세요. 의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과죠,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연과 학생이 내신 1.5 같은 학생이 와. 그러면 인문계 전교 1등인 내신 1.1등급이 합격할 수 있죠.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과도 1.1이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순천향대 한번 볼까요? 순천향대도 교과입니다. 일반 지역이 이제 다 교과예요. 근데 순천향대는 심지어 수능 최저 기준도 어떻게 되냐? 수학과 과탐을 미응시한다는 건 뭡니까? 수학나나 사탐을 봤다니까 인문계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학생이 받은 수능 교과목 등급에서 0.5등급씩 하향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나가 1이면 1.5로 본다는 거예요. 사탐이 1이면 1.5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씩 깔아 뭉갠다 이거지.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래 4개 등급합 6인데 인문계 학생이 수학나 사탐으로 갔다면 4개 등급합 5인 셈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얘는 3개만 잘 보면 되지만 이건 4개를 다 잘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렵지만 역시 교과고 순천향대는 고신대보다 훨씬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옵니다. 순천향대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삼용대학이라고 하죠. 어떤 삼용대학이죠?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를 이른바 삼용대학이라고 하는데 지방의대 중에서 매우 훌륭하고 특히 서울에 병원이 있고 서울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본과 과정이 서울에 있습니다. 예과는 지방에 있지만 매우 인기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에 문과 학생이 수시로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는 있긴 있는데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사실은 문제는 문과 1등 학생이 의대를 안 온다는 거죠. 문과 1등 학생도 나름대로 꿈이 있거든요. 의대에 꿈이 있었으면 자기도 문과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잘 발생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 가려면 의대가 못 가느냐? 가는 길이 확실히 분명히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를 자연계와 함께 선발하지 않고 따로 뽑기 때문에 여기엔 무조건 인문계 6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서 전국의 전교 1등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의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든 인문계 학생 6명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신 하나 더 있는데요. 순천향대가 있는데요. 순천향대는 수학과나 사과탐 모두 선택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수학과는 100분위의 10%, 과탐은 100%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과탐이 100분위가 98이면 9.8을 더 더해주는 거야. 수학과가 100분위가 95야? 그럼 9.5점을 더 더해주는 거야. 아유, 야, 0.1점 차이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데 수학과 과탐에 10%씩 더해주는데 어떻게 수학나 사탐이 이겨요? 수학나 사탐은 100분이 100 이상이 있는 게 아니죠. 100분이 120이 있으면 모를까? 100분이 100 이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과로 순천향대 정시는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화여대는 꼭꼭 들어오는 거고요. 고신대 경우에는 순천향대보다는 좀 인기가 떨어지니까 문과 최상위권 학생이 만약에 선택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실 거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은 제외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정성평가를 할 때 입학사정관이 이 문과 학생은 이 이과 학생보다 더 훌륭한 학생이군 이렇게 판단해 준다면 뽑으실 수 있겠지만 이과 학생들도 최상위권이 오기 때문에 이 최상위권 이과보다 문과 학생이 학교 활동이 문과로 활동했는데 더 좋은 학교 활동을 했다고 입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빼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문과를 안 뽑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없지만 실제로 뽑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학 전형을 볼 때 이거 나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서 요즘은 중요한 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뭐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대는 이제 아까 정원 전체를 봤고요. 수시 정시 인원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표는 저도 이번에 처음 만들었어요. 저도 입시 전문가로 한 20년 이상 활동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수시를 많이 뽑는 순으로 쫙 배치한 거예요. 인기 순도 아니에요. 기억 니은 순서도 아니에요. 수시가 많은 순으로. 그럼 맨 끝으로 갈수록 뭐가 많을까요? 정시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원주는 일반과 지역인재를 합쳐서 73.1 플러스 15니까 88.2%죠. 얘보다 좀 많죠. 그래서 얘가 전국 1위입니다. 88.2%. 와. 그러니까 정시는 11.8%밖에 안 되겠죠. 의학계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지역인재라는 게 꼭 있습니다. 네. 의대도 있고요. 치대도 있고요. 한의대. 다 있습니다. 지역인재. 왜냐하면 의학계열은 의사의 수급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들을 꾸준하게 배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의 지역에 있는 의대 같으면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을 지역인재 티어로 뽑게 돼 있습니다. 강원 지역이 있으면 강원 지역 학생. 어디는 지역인재가 없을까요? 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지역인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자꾸 밀집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지역인재가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지역인재가 고대, 연대, 서울에 있는 대학은 없죠? 하지만 연세대, 원주, 전남대, 부산대는 있죠. 그 다음에 서울대, 아주대, 인하대 전부 뭐예요? 수도권 대학 아닙니까? 따라서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수시도 정시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갖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죠? 네,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찍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정도, 성균관대 정도 되면 정시가 62.5, 수시가 37.5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가톨릭 때도 비슷합니다. 이른바 의대, 빅5 대학 중에 하나죠. 자, 지역인재 안 뽑는 건 제가 다 비워놨으니까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또 다음 넘어갈까요? 대학 진짜 많습니다. 동국대, 경주, 가톨릭 같은 데 쭉 넘어오고 열지대 막 가고 있습니다. 찍고 있죠? 다음 페이지. 자, 끝에까지 오니까 끝에가 끝에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정시를 많이 뽑는 대학입니다. 정시를 많이 뽑는 대학도 봅시다. 예. 자, 이화여대 52.8, 한양대 60%. 한양대는 수시 많이 뽑기로 정말 유명한 대학이죠. 의대는 정시가 많네요. 야, 특이하네요. 와. 그 다음에 충북대, 한림대. 전국에서 정시를 제일 많이 뽑는 데는 단국대 75%입니다. 단국대 축적 캠퍼스죠. 네, 그래서 이 38개 의대, 올해는 37개죠. 올해 37개 대학을 더하면 수시가 45.2 플러스 17, 63에 가깝네요. 예, 정시는 34 플러스 2.9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수시를 더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좀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그래프로 보면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이렇게 63%가 2018년도, 정시가 37%, 올해가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대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정시를 많이 뽑는 그런 계열로 유명했는데요. 점점 수시가 늘고 올해도 학생부 종합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시가 무려 60%를 처음으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63, 37.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것은 수시가 63%라고 해서 63%를 다 수시로 뽑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인원을 다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미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등록이 자꾸 발생하고 결정적으로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만 37개예요. 마지막 날 미등록한 학생은 다음 날에 뽑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건 마지막 날 다른 대학에 등록하고 우리 대학에 미등록한 학생은 결원이 생기고 이거는 정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대의 정시가, 의대도 역시 다른 학교, 다른 계열과 마찬가지로 정시 2월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정시 2월이 발생할 것인가? 올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모르죠. 작년의 것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은 어땠느냐? 원래
58과 42로 뽑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2월이 발생해서 실제로 어떻게 뽑았냐? 54와 46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뽑았습니다. 이해가시죠? 4%가 수시가 줄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줄어든다고 본다면 올해 4% 줄어든다면 59대 4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예측입니다. 58대 42가 될 수도 있고 60대 40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는 이런 생각을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6대 4, 수시 6, 정시 4. 예, 의외로 정시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일반 대학은 7대 3, 어떤 상위권은 8대 2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는 오히려 의대일수록 정시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수시가 더 많이 뽑으니까 수시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워낙 괴수들이 많이 오니까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시의 기회가 있으니까 의대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 수능 대비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